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통합의 시대를 맞아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인적 쇄신이고 공천개혁일 것 같은데 드디어 인적 쇄신, 공천개혁 쭉 간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요, 김용호 전 국회의장을 공관위 위원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큰 뜻이 있다고 하는데 드디어 자유한국당 승리한다, 대한민국 보수우파가 승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기 TV 대표 김정기 박사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그동안 참 저희가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희망찬 소식 아니겠습니까? 공관위원장 후보가 한 10명 됐고 최근에는 5명으로 압축됐잖아요. 그래서 5명 안에 김용호 의장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좀 안심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유력자로 떠오르길래 자유한국당이 사는구나. 정말 황교안 대표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빌렸구나. 탁월한 선택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네네. 2주 전에 김정희 네. 박사님이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됐는데 네네. 그 중에 한 분이 김용호 의장이다. 다른 분은 맞습니다. 이제 안 됐으니까 그냥 예. 공개를 안 하도록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사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김용호 의장이 정말 인품도 좋고 또 예. 공사 구분도 확실하신 분인데 그렇죠. 대신 좀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인기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징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예. 오히려 아주 그냥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이번 미션은 뭐 본인이 퍼블릭 캐리즈마를 발휘하는 미션이 아니고 황교안 대표를 대신해서 칼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성이 뭔지 아세요? 한국당 구닥다리들을 싹 쓸어내겠다 그랬어요. 우와, 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김용호 의장이 이 부드럽지만은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원칙주의자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용호 의장하고 벌써 뭐 한 20여 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김용호 의장을 잘 아는데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는 최적임자를 초빙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다행인 걸 넘어서서 이제는 네. 자유한국당 승리의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 공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이 공천 혁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칼잡이로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김용호 의장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닥다리들 싹 쓸어내겠다 그렇죠. 하는 것은 오늘 발언이었지만은 그 전에 이분이 작년 8월에 한국당 의원연찬회에서 이미 그런 메시지를 생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모신 대통령은 탄핵으로 감방해갖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적폐의 이름으로 몰려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현역 의원으로서 똑같은 공무원 관계로서 죄가 많아도 너무 많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나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정말 속 시원한 얘기예요. 100% 물갈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 같이 잘못한 거다. 다 같이 누가 누구에게 돌 던지냐. 그러면서 다선 중진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 여당의 독선 독주에 여러분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몸을 던진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책을 했고, 초재선도 자유롭지 못해요. 초재선한테는 어떻게 초재선들이 개혁 모임 하나 못 만들고 네. 또 하나는 당 진로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인간 하나도 없느냐. 그러면은 전체를 다 정조준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보면은 뭐 이 3, 4, 5선이 말하자면은 타겟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초재선도 이 칼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체 108명의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운명줄을 김용호 의장이 지게 됐는데 김용호 의장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을 가리고 칼을 든 정의의 여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칼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 그 다음 말이 멋있습니다.
이 칼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향할 수 있다. 우와, 윤석열 총장 얘기랑 좀 비슷한데요. 원칙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비슷하죠. 근데 김영호 의장이 정말 원래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사회과학도인데 이분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탁월해요. 네. 수필가이기도 하고 또 이 소설도 쓰고 수필도 쓰고 뭐 왕성한 인문학적인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멋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이 발휘된 표현이죠. 뭐 정의의 여신, 눈을 가리고 칼을 들었다. 안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칠 수도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말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천 철학은 이 말에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한교안 대표가 김영호 국회의장을 초빙하면서 내세웠던 세 가지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혁신공천, 공정공천, 이기는 공천인데 핵심이 혁신이잖아요. 핵심이 혁신인데 혁신을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이인이 안에, 노브가 새로운 안을 새롭게 한다.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끌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거죠. 혁신 공천을 하는데 그러면은 한교안 친위부대는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해서 요즘 뭐 친황감별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상한 내시 부대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인정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거나 예. 이 처리되면은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자칭. 그렇죠, 자칭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아니 눈을 가렸잖아요. 그렇죠. 칼질하잖아요. 한교안 측근이 누군지 알 게 뭐예요? 어유,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한교안의 최측근이 누구겠어요? 그룹으로 보면 누굴까요? 큰 틀에서는 친박, 지역으로 보면은 TK. 그렇죠? 근데 사실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예. TK라든지 친박과는 메시지의 거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랬죠. 예, 사실은 그렇죠. 예, 예. 메시지로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교안 대표가 본인이 칼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외부에서 공천심사위원장을 초빙을 해가지고 대리인을 통해서 차도살인하는 방식이죠. 김영호 의장이 그 칼질을 본인이 나서서 대한민국과 자유보수 우파를 위해서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시 황교안 대표가 네.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네. 진짜 공명정대하다고 할 수가 있네요. 공과 사를 확실히 나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이 혁신공천, 그 다음에 공정공천이잖아요. 공정하다는 것은 황교안 대표 최측근이라 할지라도 까미 안 되는 사람은 치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를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눈을 감고 칼질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와, 멋진데요. 정말 멋져요. 일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글쎄요. 국민 감동으로 갑니다. 공천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의 핵심이 한교안 최측근부터 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2000년 공천 때 이해창 대표가 윤여준 책사를 초빙해가지고 네. 칼질을 했잖아요. 예. 누가 당했는지 아시죠? 글쎄요. 김윤환. 허주. 허주 김윤환, TK의 맹주. 예. 이해창을 만든 사람을 칼질했다니까요. 이야. 그리고 2016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씨를 초빙해가지고 네. 칼질을 했는데 누가 죽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칼질했죠. 예. 원래 공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박근혜 대표하고 관련된 공천을 보면 희비가 엇갈리는데 한 번은 잘했고 한 번은 못했어요. 예. 2004년 17대 총선 공천에서 박근혜가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을 구하기 위해서 잔다르크로 등장했어요. 그렇죠. 그때 천막당사. 박다르크. 그렇죠. 박다르크. 예. 천막당사. 그때 사무총장이 김영호 예. 국회의장이에요. 그리고 그때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김문수를 초빙했죠. 예. 김문수한테 정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17대 총선 공천을 참 잘했다고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는 정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하고 싶은 대로 개혁 공천을 다 한 거예요. 예. 성공한 공천이죠. 그런데 그때는 박근혜가 박다르크로 구원투수로 나타났는데 2016년 총선에서는 박다르크가 박 대통령에서 박 여왕으로 조금 간 것 같아요. 다른 말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배신자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친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진박감별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중심인물이 이항구인데 이항구는 솔직히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선순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 수준이 초딩인데 이 단순 소박, 정치적으로 단순 소박 무식한 이항구를 해서가지고 칼질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자비한 공천 학살을 하면서 국민들이 사실은 떠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말하자면 20대 총선 이 공천 대학살, 그러니까 막장 공천의 결과로 해서 수도권에서 완패했죠. 네. 그 당시에 122석 중에 자유한국당이 35석, 지금 남아있는 게 31석이고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82석인가 하여튼 80석 이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3분의 1이잖아요. 자유한국당 승리, 자유한국당이 원내 가반 의석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여부는 수도권 승리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대1 스코어를 짓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원내 다수당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한교안 대표가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 같고, 그래서 군 뉴스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뉴스를 듣고 왔어요. 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교안 대표가 정권을 주기로 했다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천혁명은 현재 권력인 한교안 대표가 마음을 비움으로써 가능한데, 그것은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정권을 줘서 알아서 칼질을 해라. 와. 눈을 감고 타랑하는 사람에게도 향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아픔을 견디내야 커진다는 거죠. 예. 군 뉴스 아닙니까? 아주 좋은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햇살이 보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폭정, 민주당의 실책으로 이제 민주당은 망해가고 있는데, 과연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우파가 승리 거둘 수 있느냐 걱정들이 많았죠. 대통합에 도도한 물결 가고 있고요. 또 김용호 국회의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면서 이제 공천도 아주 투명하고 또 개혁 공천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선택, 신의 한 수는 응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마음 다 잡아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김정기 TV에서도 많은 정보 보실 수 있고요. 또 라이브로 계속 되니까요. 김정기 TV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또 신의 한 수 끝까지, 총선 끝나는 그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안방에서 현장처럼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877, 1477 정기회원 그리고 유튜브 회원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